예, 시사용어 브리핑 들어갑니다. 기후정의 많이들 등장하죠. 기후정의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저스티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의라는 것은 누구에게 더 많은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정확하게 고르게 분배되어 있는 상태죠. 인적 정의 같은 경우 원시가족 배출의 책임이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진국에서 보상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분배적 정의에 대해서 사회적 전환의 비용을 공평하게 분담하고 결론적으로는 이후에 나타나는 어떤 기후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같이 보호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기후 정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외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우리나라도 어떤 기후 정의에 대한 재정립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여기 보시면 COP27에서 지금 얘기했다는데 중립금리에 대한 이야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국에서 이제 기후 정의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고요. 예. COP 같은 경우는 이제 이집트에서 논의가 된 게 이 기후 정의에 대한 재정립에 대해서 이제 같이 모여서 얘기를 했었던 것 중에 하나죠. 중립금리에 대한 이야기는 거기서 보시면은 잠재 성장 수준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금리입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이것을 막지 않도록 하는 것들.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 정도를 해야지만 정확하다 해서 뉴트럴이란 말을 붙이게 됩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이 기준금리, 중립금리까지는 인상을 촉구해야 된다. 이것을 단순히 금리를 낮춰서 이제 경제 활성화를 시키겠다가 아니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전부 다 하게 된다면 괜찮아질 거다라는 것이 중립금리입니다. 그래서 실제 금리가 높으면 낮추는 거고요. 실제 금리가 높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경제를 상승한다라고 해서 어떤 국가의 정책이라기보다는 가장 이론적으로 적정한 것을 맞춰줘야 된다가 중립금리의 특징입니다. 예, 시험 문제 내기 매우 좋은 것 중에 하나니까 기억을 하시고요. 래빗 점프입니다. 항상 이 시즌이 되게 되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고 한 번쯤은 모든 데서 다 다루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래빗 점프는요 그냥 이름일 뿐이에요. 이제 뭐 토끼가 뛴다라는 것보다는 이 뒤에 있는 내용이 핵심이죠. 이 평균 실정의 시대다. 평균이라는 것이 극단적인 것을 좋아하는 거. 오피스 빅뱅 자리 자체가 이제 오피스 자체가 고정적이라는 거 이것저것에서 만들어지는 거. 체리 슈머죠. 이 체리 슈머라는 거 필요한 것을 한 다음에 필요한 것을 생산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고 인덱스 관계, 뉴비지멘드, 디깅 모멘텀 나와 있습니다. 오타쿠 같은 거 이제 한 곳에 빠져서 이렇게 되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10대 트렌드라고 해서 김난도 씨가 항상 교수가 항상 새롭게 이제 트렌드를 꺼내게 되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책이 많이 팔려요.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소비 트렌드 분석할 때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차후에 나오는 문제들에 대해서 항상 나올 수 있다는 거 단어별로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미디어랩에 대해서 알고 가셔야 돼요. 미디어랩 같은 경우는 여기 미디어랩을 뺏어 봅시다. 뺏어 보면은 매체사가 있는데 이 매체사가 광고 대행사한테 얘기를 하게 됨으로써 이 대행사가 광고주에게 판매를 해서 광고를 만들어서 매체사가 실어주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미디어랩이 끼게 됩니다. 매체 판매 대행사죠.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이제 판매나 위임을 맡게 된 미디어랩을 통해서 이 독점 판매 해당 권역에서 이걸 하게 되는 것이 끼게 되므로써 광고 대행사 같은 경우는 매체사 직접 만나는 게 미디어랩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벤더 같은 경우는 광고물이 있을 때 이 벤더가 있어요. 응원관리 판매권 이런 데를 갖고 있는 광고물 판매 대행사가 존재하죠. 여러분 이제 지하철 광고에서 광고가 아직 실려 있지 않다 보면 그 판매 대행사들이 그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연락을 하게 되면 광고 대행사 통해서 광고주에서 여기다 실을 걸 보여주게 되는 것 중에 하나죠. 라스푸티차인데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이제 다리가 이렇게 잠겨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전히 대포 같은 거 빠져서 이렇게 보이는데 바로 뭐냐면 러시아 지역과 이제 냉대 기후 지방 이쪽에서 원래 이게 솔리프럭션이라고 이제 한 대에서 냉대 가게 되면 녹아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제 부유돼서 이렇게 떠 있는 건데 이게 녹아가지고 진흙탕으로 좀 실제로 바뀌는 거예요. 본가을에서 여기 있는 토양이 진흙으로 바뀌면서 쑥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냥 그 전에는 얼음의 상태를 이제 진흙 상태를 유지하다 보니까 얼음 위를 걸어가는 이런 모습인데 이게 녹아서 이렇게 푹 빠져버리다 보니까 전투 자체가 힘들어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지금 보다시피 탱크나 이런 것들이 이동할 수 없게 되고요. 봄과 가을에 러시아 연안에서 이 등이 완전 도로의 상태가 최악으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침공하거나 하는 데서 문제가 되는데 문제는 지금 바로 뭐냐면 이 우크라이나가 이제 이쪽이 러시아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 라스푸티차 때문에 제대로 이제 전쟁을 치르기가 힘들 것 같다라는 상황이 오게 된 거죠.
자, 여기서는 트라이 슈머가 나왔으면 다른 슈머에 대해서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담 슈머 나와 있죠. 주부 시각에서 판단하는 거고요. 트라이 슈머, 정보에 의존하면 직접 내가 써봐야 된다. 트라이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 시제품 써봐야 되고요. 크리 슈머입니다. 뭔가 신제품 개발에 창조적 의견 제시해서 바꾸는 것들 이야기하고, 프로 슈머, 소비자가 생산까지 담당하게 되는 케이스, 그 다음에 가이드 슈머 있습니다. 기업의 생산력 검증, 잘한 점 홍보한다라고 하게 됨으로써 실제로 이제 기업에 대해서 이제 왈가왈부 말까지 하는 가이드 같은 경우 굉장히 그 단계가 높아진 상태다라고 볼 수 있죠. 여기 나온 블로그 체험단 같은 경우 트라이 슈머에 해당하게 되고, 여기 나와 있는 파워스터 체험 부스가 갖고 직접 써봐야지만 구매를 하는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암흑물질 연구 예민랩 지하 실험실을 보시면 토피고 인생 퀴즈 쭉 내려오기서 한덕처럼 왕성일도 여기 보시면 진입 터널이 보다시피 780m 엄청나죠? 지상 연구실이 있는데 지하 실험실이 있습니다. 이 지하 실험실을 둔 이유는 마치 영화나 이렇게 보시면 기억나는 게 맨인 블랙 기억나네요. 지하로 막 쭉 내려가서 우리가 벙커라고도 부르죠. 이제 그런 것들 많이 있는데 이 밑에서는 당연히 어떤 암흑 물질이나 위험한 걸 하더라도 위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중베타 붕괴라든지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일반 민간에 피해를 끼치지 않을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때까지 이제 연구를 못했던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곳이죠. 예. 퍼마크라이시스, 퍼머넌트라는 영구적이니까 크라이시스라는 말이 붙어서 낸 거죠. 영구적 위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콜린스에서 올해의 단어로 선정인데 다양한 언어들이 뽑혔습니다만 이게 가장 뽑혔죠. 익스텐디드. 어떤 기간 자체가 굉장히 길어지고 안정적으로 계속 이런 위험 상태가 계속되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키이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처음 공격받았던 그 수도 이름이라든지 난 스포츠에서 파리게이트 같은 것들. 파리게이트 같은 경우는 파티게이트죠. 파티게이트라고 해야죠. 영국이니까. 그 전수정리를 없애버렸던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죠. 이런 것보다 가장 큰 거를 퍼마크라이시스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기후위기도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죠. 코로나도 있죠. 이런 위기가 계속될 것 같다는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한 단어입니다. MSP,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이에요. 그래서 국제협력에 대해서 이제 핵심 광물 같은 거 안보에 대해서 같이 하겠다.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하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가 이제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에 있어서 광물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쪽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참여 의사가 많이 일어나게 되죠. 토론토에서 같이 하게 되고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같이 하게 되고 2차 전지 핵심 광물 공급을 강화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안 나온 얘기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이거 하는 이유가 핵심 광물 안보라는 미명 아래 바로 중국 견제입니다. 중국도 이제 나름대로 여기에 들어오지 않은 나라들이 하나 손잡아서 그렇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안보 파트너십에서 어떤 하는 건데 실제로는 대중국 견제로서 이제 이들이 핵심 광물을 독점하겠다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숫자로 보는 지구생명 보고서 2022 라틴 아메리카 야채동물 개성은 담수, 생물원 개체음소, 야생동물 감소. 지금 전체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지구생명 보고서를 통해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압도적으로 지금 담수 생물이 가장 줄었는데 강물의 온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거기 살고 있는 생물들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게 된 거죠. 또는 물의 부족 현상도 있고요. 상어나 가오리 같은 것도 줄어들었다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제 구조가 약간 일반적인 것들과 다른 것들 중에 하나인데 많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질병이 커졌다라고 하는 얘기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날마다 오른 예금금리 나와 있습니다. 예금금리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쭉 있는데 이런 예금금리에 대해서 이제 뱅보드 차트라고 부릅니다. 예금금리가 이렇게 변화되다 보니까 저축은행 같은 경우 6%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저축은행이 이렇게 비싼데도 사람들이 잘 안 가는 여기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이야기죠. 굳이 이제 시중은행의 농협이나 우리은행 하나 같은 경우 이렇게 있으면은 굳이 이렇게 불안정한 데보다 안정적으로 가서 많이들 하려고 하겠죠. 이런 식으로 어떤 뱅보드 차트, 은행들에 대해서 빌보드 차트를 빌려서 이들이 갖고 있는 예금에 대해서 소개하고 비교를 할 수 있는 것을 뱅보드 차트라고 부릅니다. 예, 화려하죠. 예, 지금 모여서 이렇게 결정을 짓게 되는 것 중에 하나고 EPC 유럽정치 공동체입니다. 이제 유럽정치 공동체에서 마크롱이 제안해서 지금 하게 됐었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지금 뭐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세력을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대러시아 견제 에너지 위기를 막아보겠다라고 해서 그 단체장들, 정치 최고위원들이 모여서 비핵연극도 참여해서 지금 만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단순히 EU의 그냥 핵심 의원들뿐만 아니라 EU에 속하지 않은 나라들까지 함께해서 대러시아 견제 정책을 통해서 에너지를 보호하고 자원된 어떤 것들을 올리겠다라고 하는 게 EPC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라들 유럽이 직면 현안에 EU가 이제 너무 커서 무거워서 못 움직이는 것들을 빨리빨리 해보겠다는 의도죠. 자, 와이어 투 와이어 해가지고 SSG인데, 뭐 사실은 SSG가 와이어 투 와이어를 했다는 건 대단한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한 번도 지지 않고 1등을 유지한 상태로 끝까지 이어갔다라는 거죠. 농구 경기 같은 데서 와이어 투 와이어는 항상 내가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한 번도 역전을 해당하지 않을 때, 배구도 마찬가지. 처음에 점수를 따고 한 번도 이제 역전을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와이어 투 와이어라는 말을 씁니다. 계속 1위를 유지한다라는 거고, 게임상에서 쓰기도 하고요. 전체 이제 리그상에서 쓰는 와이어 투 와이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부터 쭉 가긴 했는데 한국은 처음이에요. 이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고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 역대 5번밖에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SSG 랜더스가 큰 힘을 발휘했다는 거 보여주죠. 자, 공공택지 벌떼 입찰 나와 있습니다. 18필지인데 계열사 36개가 지금 들어가서 마구마구 지금 했었던 것 중에 하나죠. 1필지당 1개사만 넣겠다. 그래서 18필지에서 18개만 넣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함부로 이제 벌떼 입찰 이런 식으로 막게 됨으로써 이 공공택지 같은 것들이 이러한 계열사들, 건설사들이 전부 다 독점해서 나타나는 것들을 없애겠다라고 하는 거죠. LH나 기타 등등 것들에서 1사1필지 하게 된다면 3년간 한시적으로 합니다만 이후부터 계속 진행되게 되겠죠. 자, 여기 식계사 현장정원과 택지화프 계열사에서 구체적인 정황에서 영업정지, 행정처분 굉장히 강력하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내놓은 것 중에 하나고 계약 해제까지 지금 할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국교부에서 내놓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볼 만합니다. 여러분이 알면 공택지라는 게 일반 민간도 당연히 사고 싶죠. 근데 이게 기회가 없어지게 되는 걸 이야기해요. 금융투자 소득세에 대해서 있으면 수익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다. 투자 소득이. 근데 이후에 대해서 올리겠다라는 거죠. 아주 쉽게 우리가 갖고 있는 주식이나 기타 등등에서 이제 금융투자 관련해서 양도소득 1.9배 넘게 되면 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기본공제 250만 원 있고요. 반기 원청징수 들어가게 됩니다. 한꺼번에 매도하게 되면은 1,100만 원까지 22%까지 하게 되고 2020년 절반씩 매도하면 세금 없음. 그래서 2024년 말에 하지 말고 그 이전에 지금 하게 된다면 손해를 보지 않으니까 차차 이렇게 해라라는 거고, 최근에 또 외국 주식 많이 거래하게 되면서 이 금융투자 소득세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이게 우영우에서 나왔던 그 팽나무예요. 그래서 창원 북부리 팽나무고 거기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라고 얘기가 나왔지만은 아직까지 안 됐었는데 실제 천연기념물로 바뀌게 됐습니다. 뭐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나와서 그렇다라고 하기보다는요. 실제로 이제 굉장히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고 천연기념물로 지정됨으로써 천연기념물이 남발된다는 표현을 쓰지 않죠. 오히려 이러한 천연기념물이 만들어지는 게 사회적으로 이걸 보호하거나 사람들의 인식 그만큼 귀하게 보기 때문에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고 이 팽나무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창원 북부리 팽나무 우영우 안에서는 소록도 팽나무로 거기서 나왔었죠. 예, 이 사례입니다. 자,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IDC 그림이에요. 예, IDC라고 해서 여기서 뭐냐면 인터넷 데이터 센터를 하게 되고, 인터넷 데이터 센터 이제 카카오톡 이번에 사태를 통해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인데, 실제 SK, CNC, 판교 데이터 센터에서 구축된 게 바로 이런 거죠. 영화에서 보게 되면 이제 데이터가 이쪽에 있어서 막 찾고 막 이런 거는 데이터의 바다처럼 이렇게 그려치는 것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어떤 전원 공급하는 배터리에서 불이 나면서 여기서 이제 데이터가 끊기면서 통화가 안 되고 이랬던 상황이 있었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슈가 됐었던 단어들에 대해서 확인하는 거고, 실제 기출문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해 주주가 된 뒤 경영에 참여합니다. 기업 가치 높이는 헤지펀드. 그래서 경영에 실제로 참여해서 가치를 높이면서 나름대로 이게 행동주의 방식이라고 하죠. 행동주의 헤지펀드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른 헤지펀드들은 유명합니다만 체크해 보시고, 행동주의 헤지펀드 같은 경우는 조금 상황이 다르죠. 직접 참여해서 오히려 그 가치를 높이는 데 일조하게 됨으로써 효과가 큽니다. 2번 미칠진 단어의 맞춤법이 틀린 거. 사과리 껍질, 채, 나야만이 금세. 이거 많이 헷갈려 하죠. 새가 아니라 어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는 성과에 걸맞는 앞에 있는 받침이 있었을 때는요 뒤에 니은이 들어가지 않고 은이 들어가야 됩니다. 넘어가야 되죠. 그러다 보니 은이나 그냥 니은을 붙여주는 거기 때문에 걸맞은이라고 그래야 되죠. 이딴이라고 해서 이딴 시옷
맞고요. 자, 그래서 3번 골라주셔야 됩니다. 서로 불평 나타내는 지표에서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함을 뜻하는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가격에 대해서 이제 1에 가까운 건데 진위 개수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죠. 전체에서 이제 오분위 분별 전체에서 나타나는 거에서 이 범위상이 나타나는 것 두 개를 비교하는 것 중에 하나 진위 개수가 되고요. 상대적으로 반대로 0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고 이게 1이 가까울수록 1에 가까울수록 2에 가까울수록이죠. 2에 가까울수록 좀 더 평등함을 보여주는 건 10분위 분배율이라고 부릅니다. 부산일보죠. 예. 오랜만에 냈네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여기서 이게 뭐냐면은 분배율이란 차원에서 이제 각 이제 소득 분배 구간을 나누어서 그 둘 간의 비례로서 표현한 이제 소득 불평들을 표현한 게 있고요. 진위 계수처럼 서로 간에 이제 둘 간에 대해서 영역별로 비교를 한 게 있습니다.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자리 잡은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규칙적인 습관. 이거 굉장히 우리 초반에 다뤘던 것들 중에 하나죠. 이슈화돼서 많이 나왔던 거고 결국 출제를 했네요. 리처 라이프. 우리가 현실성의 삶 속에서 뭔가 규칙적으로 함으로써 여기서 활력을 얻게 되고 하는 거. 이제 어떤 루틴을 만든다라고도 표현하죠. 하는 거. 자, 외고 경제 정책 등의 상대방과 타협하고 온건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성향. 그래서 이거는 타이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건하게 한다. 비둘기파에 대한 이야기고 상대적으로 강성파들은 매파라고 하는 것 두 개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나올 만한 거고 출제가 됐네요. 6번 해안으로 밀려들어온 파동 항구 세면에 바다쪽 급속히 빠져나가면서 한때 이것 때문에 작년도 그렇고요. 금년에도 이것 때문에 몇몇 이제 실종 사건들이 있었죠. 그래서 안타까운 사망들이 있었습니다만 바다에서 지금 많이 있는 것 중에 하나 이한류입니다. 파동 항구 세면 한꺼번에 나오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걷잡을 수 없잖아요. 바깥으로 나가는 것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이제 이한류 빠져나왔냐면 해안선의 평행으로 수명을 하면 되는데 이거를 이제 파도에 휩쓸려서 이렇게 올려다가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죠. 직선을 하게 되면 파도에 밀려가더라도 위에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되게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뒤로 가게 됩니다. 2022년 방크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 우승자. 예. 그래서 방크라이번 콩쿠르하고 여러 가지 10월달 우리 주제에서 다뤘던 것 중에 하나네요. 예, 그래서 임윤찬이었습니다. 임윤찬뿐만 아니라 임동혁, 조성진 다 나름대로 이름 인서는 이혁 같은 경우는 가수죠. 예. 8번 하버드대학교 과학잡지사에 수여하는 상으로 기발한 연구나 업적을 대상으로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 그 과학적 업적을 굉장히 기린다라고 해서 기본적인 노벨상에서 주는데 굉장히 이 실험 자체가 획기적이고 재미도 있어. 그렇다고 완전 의미가 없는 건 아닌데 굳이 그걸 뭐 다시 한다라기보다는 그래도 결론도 나와야 되고 하는 것들. 그래서 상은 돈은 주지 않습니다만 이제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죠. 1번 이그노벨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9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소재했던 곳이 아닌 지역은? 좋은 문제네요. 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던 지역이 아닌 것. 상하이, 텐진, 항저우, 충칭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임시정부가 처음에 상하이 위치에 있다가 결국 이제 그 중일전쟁 통해서 들어오게 됨으로써 이 중국군과 지령에서 처음에 항저우에 자리를 잡고요. 그 다음에 충칭에서 마지막 자리를 잡게 되면서 이제 대한 독립군을 만들게 되죠. 원칙인데 이쪽에는 텐진 같은 경우는 아니었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연해주에 이제 임시정부 대한 강복군 정부가 거기 있었던 자리죠. 예, 그래서 거기 있었고 텐진은 여기서 빠져야 되는 곳 2번입니다. 10번 실제로는 환경이 유엔 활동하면서 마치 친환경 거행처럼 광고하는 행위는 지금 뭐 최근에 이슈가 돼서 많이 유명했었고 저희도 사례까지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정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경계하고 있다까지 얘기를 했었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린워싱이고요. 겉으로는 마치 환경 친화적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거기에 대해서 보게 되면 굉장히 오염을 심하게 한다라는 거 보셔야 됩니다. 11번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도 일시적으로 기존에 해당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는 조치는
자, 위헌 판결이 나왔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집어넣기, 철회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기존의 해당 법률을 졸업하긴 하는데 이제 이후에 대해서 이제 법안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 급하게 만들어야 되고 시기상으로 있습니다. 바로 이 헌법 불합치에 대한 얘기죠. 어찌됐든 한시적으로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은 어떤 정해진 기간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리게 되면서 기간을 정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로 이제 빨리 새로운 법안을 만들게 되면서 헌법에 부합하는 법을 만들어야 되겠죠. 또는 기한이 넘었다라고 한다면 그 법 자체가 바로 삭제가 되기 때문에 바로 움직여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12번 일부 주주에게 특별히 많은 의결권을 줘서 그들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전략은 자, 그래서 일부 지주에게 이들에게 또 다른 것들과 다른 거죠. 불평등한 의결권을 준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여기서는 지금 차등 의결권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무슨 뭐 골든주를 준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만 일부 주주에게 이걸 지금 인수되는 기업에 대해서 경영권을 이제 빼앗기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3번 다음 중 딥러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인공지능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딥러닝이라는 건 스스로 학습해서 이게 풀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니까 맞고요. 어떤 명령을 내서 처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이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좋습니다. 인공신경만 기반 당연하죠. 그다음에 머신러닝 이전에 먼저 개발되었다. 머신러닝 이외에 딥러닝은 조금 더 이제 깊은 단계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죠. 딥러닝은 이제 이 단계에 대해서 머신러닝에 대해서 그 다음 단계가 되기 때문에 이전이 아니라 이후에 나타난 거다. 인공지능 획기적 도nak 나타났다. 3번 골라주셔야 됩니다. 14번 개인이 가진 특유의 신체적 색상을 뜻하는 용어 최근 패션 미용업계에서 자주 쓰이는 발언. 자신이 갖고 있는 이제 개인적 색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특유의 신체적 색상에 맞춰서 거기에 대한 들어가는 컬러라든지 옷이나 매칭 같은 것도 달라질 수 있다. 퍼스널 컬러에 대한 얘기입니다. 선호도에 대해서는 프라이빗을 쓰는데 퍼스널 컬러는 개인의 신체적 특성까지 반영하는 거. 그래서 쿨톤, 웜톤 이런 거 붙이죠. 네. 15번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주요 원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산소, 탄소, 규소, 질소. 예, 어렵지 않은 문제죠. 기본적으로 CHON이라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는 것들은 우리의 기본적 유기물이란 거에 대해서 당연히 산소, 탄소는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질소 역시 가장 대표적인 거 공기 속에 들어가서 있습니다. 여기는 규소, SI죠. 이 규소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쪽에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반도체 만드는 거예요. 16번 범인을 식별하기 위해 구분 과정에서 촬영하는 머그샷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구분 과정에서 머그샷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는 거 공식적인 법률 용어로 쓰인다. 공식적인 법률 용어 잘 쓰지 않습니다. 머그샷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공유가 불법이다. 그래서 보신 적이 없었을 거예요. 실제 경찰서에 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피의자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조사를 당할 때 머그샷을 찍고 이제 그 피해자 피해 당한 사람 이 사람들이 와서 그걸 보고 이제 구분하거나 하기도 합니다. 정면과 측면, 뒷면 촬영한다는 뒷면 안 하고요. 재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은 폐기되는 게 아니라 계속 나타나게 되고요. 일반 공개가 불법이다라는 것이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머그샷은 기본적으로 이제 촬영한 얼굴과 측면에 대해서 이렇게 되고요. 실제로 이제 얼굴 자체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으로 보는 얘기야. 뭐 낮춰보는 게 이제 머그샷이란 말을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보존되고 활용되게 됩니다. 17번 어떤 증권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투자자들이 급격하게 매도하는 현상. 갑자기 이제 미친 듯이 사람들이 팔게 되는 거죠. 이제 어떤 것이 올라갈 걸 생각해서 하는 패닉 바잉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이제 판매하게 되는 것은 패닉 셀링이죠. 그래서 일종의 뭐 패닉 상태가 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걸 안 팔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인지해서 나타나는 상황이고 셀링 같은 경우 반대에 대한 개념으로 지금 나타난 거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뱅크런 현상 같은 경우 은행에서 지금 위기 상황에서 이제 돈을 인출하는 거 그거 되고요. 예, 1898년 남궁옥과 나수현이 국민 계몽을 목적으로 발간한 신문의 명칭은 그래서 국민 계몽이 이끌어졌다. 사실은 모든 신문에서 국민 계몽이 이끌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매우 익숙한 것들이 존재합니다. 난상수보는 최초의 것이기 때문에 이게 공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 아시고 이제 여러 장 안 나왔었죠. 독립신문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 이제 그 서재필이라는 닥터 제이슨 필립이라고 하죠. 독립협회에서 나온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매일신문은 이 당시가 아니었고
바로 항성신문이죠. 이 부녀자를 대상으로 한 거는 제국신문에 해당하게 되고, 항성신문은요 실제로 이 남궁옥 나수현이 유명하다기보다는 여기 주필로 있었던 장지연이라는 사람이 썼었던 시리아 방송되고 오통제라 해가면서 우리의 그 을사조약의 을사늑약에 대한 그 상황을 알리게 된 굉장히 유명한 사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설이 담겨져 있는 신문으로서 훨씬 더 유명하죠. 19번 근거 없는 사실을 조작해 상대를 공격하는 정치용은, 이거 문제가 지금 바뀌지 않았는데 체크를 해보죠. 늦봄에서 초여름에 걸쳐 동해로부터 태백산맥 넘어 부는 고온 건조한 바람. 자, 늦봄에서 초여름에 태백산맥 넘어서 고온 건조한 바람이고, 그래서 이쪽에서 고온 건조한 바람 부르죠. 오츠크의 기단에서 넘어오게 되는 거고, 이쪽에 있는 이제 산맥을 넘어오다 보니까 이게 높은 언덕을 넘어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고온 건조한 상태 올라가면서 이제 습기를 잃어버리고 받게 돼서 팬 현상이라고 하죠. 온도 자체가 이쪽이 높게 되고 건조한 현상을 불러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높새 바람에 대한 이야기죠. 이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게 높새 바람이라는 거는 워낙 우리의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게 크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새바람 같은 경우 이제 동쪽에서 불어온 바람, 동쪽. 그래서 새바람이 여기 지금 들어가게 되는 거고, 한이바람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낮은, 그래서 한이바람은 이제 서쪽에서 불어오는 것들 반대로 하고, 나파람 같은 경우 남쪽에서 부는 바람이겠죠.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옥새바람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만 실제 기후에 대한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거. 20번 판소리에서 청자가 대목을 넘어 사실 역과하는 거. 그래서 2단계가 되게 되면 사실을 역과하기 때문에 이제 창으로서 노래로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그때 되면 이제 서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죠. 스토리텔링을 이렇게 하면서 그러다가 쭉 이어나가다가 중요 대목에서 또 창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창은 노래가 되고요. 이렇게 서사로 스토리를 얘기하는 단계가 아니리 단계가 됩니다. 발림이라는 것은 어이쿠 하면서 이제 하면서 치면서 이제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 행동으로 모션으로 저희 발림이기 때문에 용어 세 개 자체가 이제 창의 3요소라고 부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1번 동계올림픽 종목으로 크로스컨트리 스키와 스키 점프를 동시에 치르는 종목은 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복합 종목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하고 실제로 이제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이쪽에 들어와서 많이 이름하죠. 스칸디나비아 반도 하게 되면 그쪽에 노르만 민족이 살았었고 이거 바로 노르딕 복합 종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알파인이라고 해서 빨리 내려오는 것들도 있지만은 지금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종목 자체가 약간 성향 자체가 다른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실제 동계올림픽에서 많이 하는 지구력, 스피드 모든 것들 다 다르고 굉장히 힘든 종목 중에 하나가 복합입니다. 2022년 8월 발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 이름은 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쪽에서 보냈죠. 예, 보내가지고 우리의 지금 달 탐사선이 굉장히 잘 돌아다니고 있다. 통신까지 연결됨으로써 안정적으로 우리가 안착했다는 거 알 수가 있었던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다이너마이트 이제 그거를 BTS의 다이너마이트까지 그쪽에 틀어서 송신도 했었고, 그다음에 저쪽에 있는 초신성 이제 별들의 이제 관측 사실까지 이제 알려주게 됨으로써 전달을 했었습니다. 다누리에 대한 이야기죠. 예,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안착돼 있어서 지금 간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세계 7번째다라는 거 순서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3번 PC 사용자가 인터넷 웹사이트 방문 기록이 저장되는 파일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를 사용했었을 때 항상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갑자기 뭐 인터넷 게시 파일이 부족하다라고 하게 되면서 무엇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이건 뭐냐면 실제 이제 PC 사용자 아이디, 비밀번호, 검색 기록이라 이 모든 것들이 들어가는 쿠키라고들 표현하게 됩니다. 이런 쿠키나 이런 것들은 정보에 저장되게 되는데 설정을 통해서 바로 지워주게 되거나 그렇지 않게 되면 쌓이게 됨으로써 용량을 많이 차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쿠키가 있게 되면은 우리가 어디 방문했을 때 절차나 이걸 거치지 않고 바로 갈 수 있게 되니까 좋은 점이기도 합니다만, 한편으로 이제 이런 쿠키 때문에 우리 기록이나 이게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제 보안 요령 중에 하나가 이러한 쿠키를 정기적으로 잘 지워줘라 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다음 주 국제무역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WTO 월드 트레이드 오르가니제이션 우루과이 라운드 90원 출범 맞고요.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WTO 이쪽에 있고요. 국제연합의 산하기구다. WTO는요, 국제연합과는 별개적으로 존재하는 독립적 기구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국제연합 산하기구에 있는 것은 앞에 UN으로 시작하게 되고요. 이건 W 따로 있는 거 기억하시고 관세 및 무역 관한 일반 협정을 대체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대체하게 된 게 FTA죠. 이제 그래서 관세 및 무역 관한 일반 협정 가트 체제가 있었는데 이후에 이걸 대체하게 됨으로써 나름대로 힘을 가지고 있고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WTO에 제소한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무역상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관할하는 기구 중에 하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2월 상시까지 우리 함께 진행을 했었고요. 여러분 정말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에는 좀 더 건강하게 좀 더 밝은 모습으로 좋은 새해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